자, 2016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서 쓰느라고 고생했던 우리 수많은 수험생들, 그리고 이를 지켜봤던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경쟁률 보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너무 겁먹지 말고 또 어떤 현상들이 발생했는지 한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서울 수도권 중심의 대학들 그 경쟁률 한번 분석해 볼 것이고, 그중에 특히나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교과 전형 중심의 이 경쟁률 한번 분석해 봄으로써 내가 그래도 꼭 붙어야 되는 그 대학들 합격의 확률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큰 틀에서 안정 지원 추세가 많았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질른다. 상향 지원, 우주 상향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기조가 많이 꺾이고 뭔가 이번 올해 입시는 되게 어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원 많이 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내신을 기반으로 한 교과 전형 관련된 경쟁률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요.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수험생이 증가했다. 우리가 수능 원서 접수도 3만 명 이상 인구가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1년 내내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험생이 단순히 증가했던 얘기는 그만큼 내신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경쟁률에서도 상당히 많이 몰린다. 그러다 보면 내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쟁률이 오르진 않았지만 이런 어떤 두려운 기조에 의해서 많이 자신 없는 전형에서는 우리가 빠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전년도에 증가되었던 의대 정원이 올해 다시 원상 복귀가 되면서 전년도에 의대를 희망해서 들어왔던 그 학생들이 재수, 삼수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다시 이런 입시판에 들어왔을 때 이 학생들이 의대가 아닌 서울대 연고대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으로 분산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서울대 연고대부터 조금 경쟁률이 좀 빠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상위권에 대한 경쟁 우려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일정한 지점에서 그게 중앙대, 경희대 라인이 됐든 아니면 건대, 동대 라인이 됐든 어느 정도 라인에서는 경쟁률이 되게 폭발할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경쟁률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봤던 모의 평가에서 수능에 대한 어려움, 부담을 좀 많이 느낀 것 같고, 특히나 수능 원서 접수의 현상을 보니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사탐론도 심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확통론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로 인해서 수능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상향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소신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꺼려했던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대와 고려대는 이제 수요일 날 마감이 됐었는데 서울대, 고려대를 포함한 서울의 상위 15개 대학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게 2016학년도, 그다음 2025학년, 4학년, 세 개 학년들 한번 비교해 볼 텐데 전반적으로 2025학년도 대비해서 경쟁률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상승했지만 이전 영상에도 알려드렸지만 이건 논술의 영향으로 약간 상승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지만 뒤에 학교 추천 전형 보면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연대 같은 경우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대도 떨어졌다. 서강대는 전년 대비해서 약간 상승하긴 했지만 이것도 논술의 영향이지 교과의 영향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하향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고 뭐 논술 같은 것들이 포텐이 터져가지고 경쟁이 높은 거지 거의 대부분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하향 추세이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그래도 많이 상승한 편인데 이화여대는 올해 교과 전형에서 면접이 없어지고 수능 체제가 신설됐는데 그 수능 체제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2합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을 좀 교과 전형에서 많이 끌어올려서 전반적인 경쟁률 상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대부터 우리가 이제 쭉쭉 보는데 이전에 서울대 고대는 말씀드렸고 연대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줄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화여대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와중에 이화여대는 경쟁률이 늘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면접을 보지 않고 수능 체제가 도입됐는데 이런 것들이 좀 꺼려지는 요소여야 되는데 세계 영역을 보는 게 아니라 이하 모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화여대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 고로 경쟁률 상승을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중앙대, 경희대 요 라인을 좀 볼 텐데요. 자,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경쟁률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소폭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특히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숙명여대가 전년 대비해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숙대 같은 경우도 교과 전형에서 살짝 상승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변화 속에서는 큰 틀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대부분 소폭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수험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쟁률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짐작을 했지만 수많은 고등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무튼 입시 관련된 사람들이 올해는 어렵다. 경쟁률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개념보다는 수험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수 커트라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전년보다 점수 커트라인이 올라갈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의 기본적인 그 정서가 올해는 입시가 쉽지 않겠구나 싶어서 그냥 상향 지원의 기조를 버리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았을까. 6개 원서 중에 그래도 플렉스 한다고 몇 개는 막 질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최소화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대부터 우리 적성 여대까지 한번 알아볼 텐데 여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가 경쟁률이 거의 2배 비스무리하게 상승했는데 국민대는 올해 종합전형이 하나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논술이 하나 신설했는데 그 논술의 영향으로 경쟁률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교과 전형은 여전히 하향 추세다, 하락했다. 이따 뒤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논술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쟁률 놓고 보면 대학에서 논술 전형을 포기 못하는 이유를 그냥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논술 전형하면 논술로 대박을 노리는 수많은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논술 전형을 도입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장사하는데 상당히 유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준비를 잘하고 접근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단순하게 막연하게 대박을 노리는 입장으로 이런 논술판에 뛰어드는 것들은 상당히 무모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국민대는 논술로 올해 엄청난 재미를 본 것 같습니다. 자, 숭실 세종대 요 라인들도 전년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하향 분위기고요. 서울과기대, 명지대 뭐 다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하향 기조입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의 몇 개 대학 중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대학들 중심으로 찾아봤는데 가천대는 여전히 제가 장사의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경쟁률이 상당히 잘 나오고 또 그리고 지원자 숫자를 놓고 보면 8만 건이나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경쟁 차이는 크지 않지만 8만 명이 지원했던 얘기는 엄청나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뭐 가장 대표적인 논술 전형이 있고요. 그것도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 선고자죠. 가춘대가 그런 전형으로서 아이들을 상당히 유혹을 많이 하고요. 또 그다음에 전년도에 지역균형이 대박을 냈는데 올해는 형태가 약간 바뀌겠지만 지역균형과 그다음에 학생 보수자 전형 교과 점수 산출하는 방법들이 되게 희한하게 하죠. 전년도에 지역균형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면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학생 보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1, 2등급이 점수가 똑같고 3, 4등급이 점수가 똑같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희한하게 하는데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뭔가 역전의 가능성이 있는 대학이다라는 인식이 있고 게다가 가천대 위상이 날로 좋아지기 때문에 아직 극단적인 경우지만 뭐 의학학 빼더라도 2등급 때부터 5등급, 6등급 때까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갖춘 데를 붙었다고 하는 소식은 잘 듣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원은 많이 하는데 합격자를 그렇게 많이 볼 수 없는 종합전형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대학으로서 올해도 갖춘 데는 상당히
장사를 잘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경기대도 뭐 소폭 하락했고, 뭐 아주대, 뭐 단국대, 에리카 뭐 많이 있는데 에리카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하락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천 인하대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소폭 하락하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했다. 처음에 예상하기는 수험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겁을 많이 먹어서 정말 심리 싸움인 것 같습니다. 어, 다른 해 같은 경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들이 많이 생길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향 지원을 많이 했었고, 또 실제적으로 점수의 하락률이 많이 좀 보였었는데 올해는 전반적인 기조가 겁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약간 주저했던 그런 모양새가 좀 보입니다. 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교과 전형 중심으로 한번 분석해 봤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그 서울 수도권 중심의 대학들 중심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오늘 금요일 날 마감된 이후에 짧은 시간 동안에 또 자료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충분한 여유 시간이 없었고, 또 그다음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의 이 데이터를 좀 충분히 활용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수시에서 내신 기반으로 하는 교과 전형에서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도로 지원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당연히 뭐 지역 균형이 교과 전형 아니지만 종합 전형이긴 하지만 내신 1, 2등 좋은 아이들이 쓰는 전형이다 보니까 어쨌든 서울대 고대는 뭐 어저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소폭 하락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아주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왜 클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더니 일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자면 일단 최저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가 20에서 10%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생기죠.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신이 상당히 높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어정쩡한 내신의 친구들은 접근을 좀 못하지 않았을까. 옛날에 고대가 참 최저가 어렵게 느껴졌을 때는 최저만 맞추면 붙는다 이런 느낌일 때는 내신이 안 좋아도 일단 질르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고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웬만큼 뭐 내신 점수가 웬만큼 높지 않으면 접근을 못한다. 근데 느낌상 1.5등급 넘어가면 많이 주저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최저가 3합 7회 탐구 2과목일 때도 1.5등급 전후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웬만한 빵구를 기대하기보다는 상당히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 연대가 작년부터 이제 수능 체제를 도입한 교과를 바뀌었는데 연대와의 그 교과 성적에서의 어떤 경쟁 라이벌 구도에 있어서도 고대가 또 그런 역할을 그런 의도로 최저나 어떤 전형을 좀 바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신 상당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신 안 좋은 친구들이 고대는 최저를 못 맞힐까봐의 두려움보다는 내신을 못 맞힐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좀 주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연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입결이 상당히 높게 나왔죠. 이전에 면접보다 봤을 때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점수 놓고 보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웬만큼 내신이 좋지 않고. 게다가 연대 자연계열은 여전히 수학은 미적과 기하를 보고 자연은 과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수능에 자신 없는 친구들은 또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원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 라인만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전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강대는 요 라인 때 대비해서 최저가 쉬운 편입니다. 3개 각 3등급이다 보니까 그래서 경쟁률은 일정 유지는 됐지만 전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떨어진 편이다. 성대도 마찬가지고 소폭 하락했고요. 뭐 별 변화 없으니까. 한양대도 떨어지긴 했는데 한양대가 최저를 안 보다가 이제 최저를 신설하고 시작했는데 이전 대비해서 점수가 좀 떨어지긴 했죠. 1등급 극 초반대 점수를 유지하다가 1.5등급, 6등급, 7등급 이 정도에서 이제 점수가 형성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한양대 자체도 수능 체조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나왔던 내신 입결 이런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옛날처럼 무조건 내신만 좋다고 질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하락한 것 같고요. 이화여대가 특별하죠. 전반적인 분위기로 하락하는 분위기인데 이화여대는 상승했습니다. 여대다 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어찌됐건 면접을 보는 그 전형이었고 대신 최저가 없었는데 그래도 내신 엄청 좋은 여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위 라인 쓰면서 보험으로 하나씩 걸어놓던 대학 중에 하나였는데 면접이 상당히 부담이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제 그 전형을 바꿔서 이제는 면접을 없애고 내신 기반으로 하되 수능 최저를 도입했는데 위에 있는 대학도 다 3라인인데 여기는 2라인입니다. 2하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덜해서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 게다가 전형이 바뀌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두려움이 좀 덜하지 않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쟁률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중앙대도 전년대비해서 소폭 하락했고 경희대도 마찬가지고 외대도 그렇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많이 하락이 됐는데 지원자만 놓고 보면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률은 많이 하락해 보이지만 실제 지원자 숫자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해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다른 대학과 비교해 보면 다른 대학들은 지원자가 뭐 많게는 1,000명 이상 줄었는데 시립대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유지가 됐다는 얘기는 굳이 작년 기준만 놓고 보면 작년보다 지원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시립대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를 도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제가 완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지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3합 7이 되게 부담된데 이제 3합 8로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시립대를 좀 더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원수가 전년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이 경쟁률은 전년보다 많이 떨어져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원자가 굳이 따져보면 그래 좀 늘었다는 개념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건대, 동대 요 라인에서 상당히 경쟁률이 많이 터질 줄 알았어요. 여기서 주저했던 아이들이 몰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건대, 동대도 서류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했다고 보고 동국대는 여전히 10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긴 하지만 동국대는 이 30%에 해당하는 서류 평가가 상당히 곤란하다. 여전히 동국대 기준으로 산출 점수가 1등급 때 뭐 1.5 정도 나온다고 해서 되게 높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합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또 동국대 기준으로 1.5 나오는 게 높은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학습 효과가 있어서 동국대도 그렇게 제 생각에는 위에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몰려서 경쟁률이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상승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소폭 하락 분위기인 것 같고요. 홍익대도 뭐 전년 대비해서 소폭 하락했고 대신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아까 이화여도 마찬가지로 숙대가 2합 5에 최저가 있었는데 올해 2합 6으로 최저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조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승세 요 라인인데요. 자, 전년 대비해서 국민대 같은 경우가 아까는 전체적인 경쟁률은 거의 2배 비스무리하게 상승했는데 그 원인이 교과가 아닌 논술이었고요. 교과 전형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인원수가 모집 인원이 많이 증가해서 경쟁률이 낮아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어찌됐건 전년도 지원자 숫자만 놓고 보면 1,000명 이상 줄었다. 뭐 그 국민대 같은 경우는 그 인문에 대한 최저가 2합 5에서 2합 6으로 완화된 그런 효과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최저가 완화되면 내신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신 2등급 초반 때 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신이 불리하면 지원을 꺼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률 하락의 요인도 있는 것 같고요. 숭실대 2합 6으로 다 통일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최저가 좀 보통 이제 2등급 대 아이들이 2합 6 정도 맞추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반대로 2합 6을 맞추는 친구들 중에서 내신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또 과감하게 접근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도 소폭 하락이 있고요. 광운대 같은 경우는 최저도 안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신이 좋지 않으면 수능에 주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기대, 명지대 같은 경우는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일정 배수 뽑은 다음에 이제 면접 보는 전형인데 이런 것좀 좀 소폭 상승을 좀 했고요. 상명대는 올해 최저가 없어졌죠. 최저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신으로만 뽑기 때문에 점수가 입결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성신여대는 인원수가 확 줄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점수 입결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눈에 말이죠. 아까 가천대 강조에 들었지만 가천대 지역 균형은 전년 대비해서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인기가 있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똑같이 2함 6의 수능 체제를 걸고 있는 거지만 내신 산출이 되게 희한합니다. 1, 2등급은 똑같이 점수를 100점으로 배점을 하고 3, 4등급은 3과 4가 똑같은 배점을 주는데 아마 그 앞에 있는 1, 2등급하고 점 차이가 0.05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최저만 맞추면 한번 해볼만 하다 뭐 이런 느낌. 한 4등급까지는 최저만 맞추면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참 설계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설계 잘 하는 것 같고요. 경기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최저가 없는 전형이고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최저가 있는 전형인데 올해 경기대가 중앙대 마찬가지로 영어 1등급, 2등급을 똑같이 1등급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어찌됐건 최저가 그렇게 센 건 아니지 뭐 높은 건 아니지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개연성이 좀 더 높아졌죠. 그러다 보면 내신 성적이 좀 익배로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 보니까 점수가 좀 그래서 점수 상승의 우려가 있어서 좀 경쟁률이 좀 빠지지 않았나 좀 싶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전반적인 그 소폭 하향 기조로 인해서 좀 많이 좀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짧은 그 소견이지만 1년 내내 뭐 황금 돼지띠라고 해서 수험생들이 무지하게 많다. 수험생들이 많다는 얘기는 좋은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 그 얘기는 전년도에 같은 점수라도 석차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고로 원서를 쓸 때도 전년도 입계를 보고 쓰지만 그래도 점수를 감안해서 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이 좋지 않으면 지원하기가 쉽지 않고 게다가 수능 최저가 어떤 쏠림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준비가 잘 되지 않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게다가 9월달에 봤던 모평에서 수능 최저를 준비했던 대학에 최저를 맞춰줬으면 좀 더 용기를 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좀 더 보수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그러니까 수치는 제가 모르지만 보통 그 마감하기 전 깜깜이 그 시간 동안에 아무튼 지원하는 그 비율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청해졌다는 거죠. 그죠? 마지막까지 5분 남겨놓고 10분 남겨놓고 눈치 보다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줄었다는 얘기는 어차피 쓸 대학 미리 정해서 지원 다 했다. 그 얘기는 뭐냐? 너무 자신이 있거나 또 너무 자신이 없으면 그냥 욕심내지 않고 그냥 이 정도에 있었던 마무리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심리가 상향, 우주 상향, 그 다음에 소신 이런 지원보다는 안정을 택했던 그런 지원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있고 기회가 되면 또 대학마다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전년도 입결하고 한번 대비해서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경쟁률은 지원했기 때문에 끝난 거고요. 경쟁률 높고 낮음에 따라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특히나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수능 체제가 필요한 대부분 서울 수도권 대학은 그 수능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최저 맞춰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 가끔 뭐 면접 보는 전형 여기서 이제 가천대하고 명지대밖에 소개하지 않았지만 면접 보는 전형이 있으면 또 그 면접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라. 오늘은 교과전형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면접에 대한 준비를 잘 해 나가셔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역할입니다. 경쟁률을 보고 일희일비하다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는 우리 수험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